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엄청난 눈폭탄이 와서 지금 집 주변이 난리가 났습니다. 눈을 치웠는데도 어제 또 치우고 또 치우고, 이제 캘거리 살 때는 눈 치우는 게 정말 일상이었었는데 밴쿠버에서도 이런 일이 될지는 몰랐고요. 사실 눈 오는 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살짝 언덕인데 차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차들이 다 걸려 있고, 다행히 지금 트럭이 와서 좀 밀어주긴 하는데 이게 언제나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자, RBC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의역을 하자면 The dreadful affordability get worse in Canada. 그러니까 의역하자면 지금 하우스 구매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제목이 나왔어요. 하우스 홈 오너십 코스트가 벌룬, 그러니까 막 엄청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 레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는 것도 어렵고 집을 유지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도 월스닝, 지금 하우스 마켓이나 여러 집값이나 이제 트렌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affordability 구매력이 정말 굉장히 overstretch, 그러니까 더 큰 상처를 받은 곳은 BC주하고 온타리오주라는 거죠. 왜 사람이 많이 몰렸으니까 많이 그만큼 많이 올랐던 거죠. 많이 올랐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도 가파르고 사람들이 집을 구워 지금 많은 상처를 받았다. 구매력에도 많은 타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우스 코렉션, 그 프라이스 코렉션은 결국 올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어들한테는 큰 릴리프인데 뭐 큰 도움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구매력 상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요게 인터레스트가 레이트 스페셜라이즈, 그러니까 인터레스트가 안정됐을 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추거나 뭐 떨어지는 것까지 모르겠지만 멈추거나 안정이 되면 그때 구매력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매력 그래프인데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구매력이 올라가면 affordability measures인데, 이거는 ownership cost입니다. 그러니까 ownership cost가 더 많이 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면 들수록 집 사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파란색은 싱글홈들, 그 노란색은 타운홈들, 파란색은 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우스 너무 높죠. 하우스하고 타운홈들은 너무 높은데 아직도 콘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롱텀 에버리지에 살짝 좀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는 여전히 맘먹으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디펄 파켓,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돈이 없어진 게 지금 하이어 레이트를 핸들해야 되다 보니까 더 하이어 레이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예시로 써놨는데 2021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에서는 최소 소득이 20만 불, 2억 정도가 되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26만 8천 불로 늘었다. 그러니까 34%가 늘었다.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더 벌거나 더 많이 붓거나, 하여간 제가 한꺼번에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소득이 여기 나온 것처럼 34%가 느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밴쿠버나 토론토 지역이나 굉장히 어려워졌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소득 대비, 자, 소득이 모기지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나 돼야 되냐라는 거인데, 평균적으로 전체 캐나다는 그 12만 불 정도, 1억 2천 정도.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만 불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밴쿠버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밴쿠버는 작년에도 20만 불, 2억이 필요한 건데 올해는 26만 7천 불, 34%가 폭등을 했죠. 사실상 이러면은 집 사기가 쉽지 않다. 토론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작년에는 18만 6천 불이었는데 올해는 24만 불. 그러면 8만 불 가까이 폭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소득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누군가에게 돈을 받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든 돈을 융통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없어요. 그만큼 집 구매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집 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다. 올해는 당연히 균형점을 찾긴 찾아야 되겠죠. 어쨌든 price decline to ease affordability pressure next year. 그러니까 결국은 집 가격이 하락될 거라서 이게 결국은 집을 사는데 구매력이 도움이 될 거다. 작년 그 전 리포트만 해도 이게 구매력이 하우스 가격이 떨어져도 인터레스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세임이었어요. 똔똔이었던 거죠. 그래서 구매력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도움이 안 돼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게
이제 이자율이 지금처럼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을 테고 최소한 이게 내년부터는 동결된다든지 운 좋으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이자율이 어떤 스테빌라이즈 그러니까 안정화되면 그 뒤로 집값은 계속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포더빌리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구매력에 좀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하는 게 조금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 RBC에서 나올 리포트인데 요즘에 RBC에서 나올 리포트가 지금 많이 맞추기 때문에 지금 좀 신뢰 있게 지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이 나왔네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한 건데 그래서 price drops will eventually help affordability.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하락이 구매력에 도움을 2013년에는 early part 그래서 조금 도움이 봄까지는 아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RBC 리포트에서는 내년 봄 이후에는 집값 향승에도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물론 예측이니까 이건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입니다. 어쨌든 캐나다 리테일 세일을 보겠습니다. 10월달 자료가 드디어 발표가 됐어요. 보시면 이 막판에 9월달 같은 경우에 좀 떨어져서 야 진짜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오나보다 떨어진다 막 했는데 다시 또 상승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전체 통계가 다 나온 거라서 10월달 자료예요. 근데 그 사이에 나온 거 보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가 뭐 좀 조금 줄긴 했는데 굉장히 견고한 게 보였죠. 그래서 이 리포트가 뭐 나쁜 건 틀린 건 아니고 어쨌든 아직도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여전히 소비력이 좀 건재한 편이다. 근데 보시면 좀 변화가 있는 게 여전히 10월달 자료에는 가솔린, 그러니까 가스 프라이스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당시에. 26%가 올랐는데 다행히 모터 비클이나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었고 아마 이게 자료가 나오면 나올수록 요즘 가솔린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에너지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모터 비클은 뭐 여전히 떨어진 상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다른 제가 오늘 자료는 보진 않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또 보기에는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임금 상승률 그리고 실업률 아직 견고하다 보니까 금리가 거기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좀 동결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캐나다는 2026년 온타리오 주긴 하네요. 보유기가 5만 3천 개를 늘린다고 합니다.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 2025년까지 1일 보유료를 10달러 목표인데 이건 BC주도 마찬가지죠. 연방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헬스케어 분야도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얼리 차일드 케어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아무래도 이게 단순히 교육 분야가 이제 얼리 차일드 케어 쪽이잖아요. 그쪽에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상 제 주변에도 나중에 이민 오신 분들이나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어린 아이들 교육하는데 지금 이민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죠. 근데 이민자들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는 백인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잖아요. 저렇게 아이들은 특징이 정말 에너자이저잖아요. 정말 끊임없이 놀고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울고 사고치고 하는 애들을 하루 종일 보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민자들이 접근할 수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길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계은행에서는 중국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어제 설명했던 것 같긴 한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버리면 확 살아날 거다. 세계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지금 중국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걸리면서 이게 우리도 겪었지만은 정말 국민 대다수가 걸려야지 끝나는 게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서야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말 많이 걸려서 또다시 경제 봉쇄가 되는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이거는 일부러 막으려고 막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 이런 걸 거의 1년 가까이 겪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경제 성장을 지금 하향 조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15년 만에 사실상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초저금리의 마침표. 지금까지 미국이랑 다르게 계속 버텨왔죠. 사실상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가 돼야 그 경제가 살아나는 게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금융이나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자본이 새는 거죠. 그런 이유도 있고 실제로 물가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일본은 물가가 올랐어도 많이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는 물가에 대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라멘이 지금도 뭐 5,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지금 막 7,000원, 8,000원에 대해서 사람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제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막 우리는 2배까지 오른 느낌인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워낙 엔저나 저물가에 익숙하다는 사람들이 쉽지 않았던 거죠. 내년에는 블룸버그 조사 경제학자들 내년 경기 침체 확률이 70%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온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경기 침체를 대비를 해서 사실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긴 한데 개인들이 어떤 일을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뭐 소비를 줄이고 돈을 아끼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일할 때도 옛날엔 플라스틱 스푼을 썼었는데 지금 이걸 못 사용하게 해서 굉장히 힘들다가 다시 사용하니까 너무 편하긴 한데 근데 이게 보니까 내년 말부터는 완전 금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를 지금 어쨌든 이거 금지시키면 여기 적응해서 살긴 살아야 되겠죠. 요즘에 보니까 그 강화 종이라 그래서 종이로 만든 포크, 종이로 만든 나이프, 종이로 만든 스푼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강화돼서 나오면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하고 환경에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야 이거면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미 중국산이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대략 살펴본 중요한 뉴스는 지금 하우스 구매력이 지금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내년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안 좋지만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